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리 7만 9천 마리를 사육하는 나주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주와 전남의 모든 가금 농장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장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주의 한 유경 오리 농장 앞 진입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방역복으로 무장한 사람들과 방역 차량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긴급 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오리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만 약 7만 9천 마리의 오리를 기르는데 이곳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는 모두 7만 9천 마리. 이곳에서 검출된 건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으로 고병원성 여부 결과는 약 이틀 뒤 나오게 됩니다. 장흥 오리 농장에서 첫 검출된 HI 항원은 지난 16일 이미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죽을 맛이죠, 죽을 맛. 농가는 2중고, 3중고, 4중고까지 가요. AI가 오면 100% 농가한테 지금 농가에 전염이 되어버려요. 더 속상하죠. 나주는 그래도 어떻게 지켜보자 했는데. 특히 나주와 인접한 영암 두 지역은 전국 오리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사육 농가가 많습니다. 나주시는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 40여 곳에 대해서 소독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H5 항원이 검출이 돼서 오늘 아침 7시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집중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조짐에 따라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지역 모든 가금 농장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방문해 심각한 가뭄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 완도를 찾는 등 유례없는 겨울 가뭄에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며 확인한 심각한 가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복댐 저수율이 한 31% 이 정도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배 타고 둘러보니까 가뭄 상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 초엔 제한급수까지 걱정되는 상황. 영산강 하천소를 끌어올려 용현 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대체수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건은 국비 지원 여부입니다.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전략에 겉들어서 이겨가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의 요청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고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또 기재부, 행안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겠고요. 동복호뿐 아니라 광주 전남 주요 댐의 저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전남 지역 주요 산단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경제 손실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댐 용수를 아끼고자 다른 산업부라든지 발전용 댐이라든지 아니면은 농림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도 물을 비축하고. 내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완도 금일도를 찾습니다.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 교부세 55억 원 긴급 지원에 이어 현장에서도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유례없는 겨울 가뭄으로 전국 유일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 고육책이 아닌 상시적인 가뭄에 대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강행할 걸로 보여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교육청은 오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에 학교 급식 종사자와 방과 후 돌봄교사 상당수가 참여할 걸로 예상된다며 대체급식과 학사 일정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 체계와 각종 수당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광주은행을 이끌어온 송종욱 은행장이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송은행장이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JB금융지주 이사회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 최초 자행 출신 은행장으로 5년간 3차례 연임한 송은행장이 후보 사의를 밝힌 가운데 광주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번 주 중 차기 행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전망입니다.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광주에서 났는데 광주시가 아닌 서울시가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고 현장 지자체에도 행정처분 권한을 주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난 건 지난 1월 11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2개월 17일 만인 3월 28일 사고조사 보고서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의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국토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처분 요청을 했지만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을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2차 청문 절차를 밟고 있고 실제 행정처분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고 발생 지역의 자치단체가 행정처분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사고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행정처분 권한을 건설사의 등록 관청으로 제한한 건설산업기본법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고 현장의 주무관청이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공사 현장에서부터 예방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사고 조사와 그에 대한 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현장의 자치단체는 어떤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었던 문제가 이번 개정안 발의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 임원이 6일 지방선거 후보 경선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저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광주시 산하 공기업 임원 A씨가 이 전 시장의 저서 60권가량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명예퇴직한 뒤 해당 공기업의 공모를 통해 임원에 선임된 A씨는 별 의도 없이 책을 선물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청사 호수주차장 태양광 교체 공사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도가 10억 원을 들여 청사 태양광 시설 교체 공사를 친환경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는 새 태양광 시설 설치를 통한 연간 전기료 절감액이 2,575만 원에 불과하다며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선 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오늘 발간한 광주 전남 정책 브리프에서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을 추진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전문 인력난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인력이 향후 10년 동안 12만 7천 명 증가할 걸로 예상되지만 석박사 등 고급 인력 배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법관을 선정했습니다. 우수 친절 법관에는 3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된 노재호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상현 전일호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김정민 광주지법 판사, 조현호 광주지법 해남지원장과 구현정 광주지법 장흥지원판사,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 7명이 뽑혔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선정된 우수법관들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들에게는 재판 진행에 참고가 되도록 판사 개개인의 평가 결과를 개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7년 만에 방문객
128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오는 25일 개관 7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7월부터 넉 달가량 진행된 융복합 창 제작 전시 지구의 시간이 관람객 8만여 명을 돌파하는 등 지난 7년 동안 1280만 명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당은 실험적 융복합 콘텐츠를 창 제작하고 아시아 문화 조사 연구 교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재까지 모두 1,389건의 콘텐츠를 구축했습니다. 윤보선 전라남도 체육회 부회장이 민선 2기 전라남도 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부회장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체육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체육인이 행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부회장은 전남 동부권에 체육 영재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윤보선